원수 집안 여자의 향기에 취한 대한, 동생의 모텔 소동으로 뒷목 잡는 정한, 노예각서로 친구 발목 잡는 동익, 현빈과 주아의 유쾌한 로맨스까지. 과연 온정시장의 이 평범하지 않은 이웃들은 각자의 사랑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온정시장의 공식 앙숙이자 불륜 피해자였던 대한과 동숙이 술잔을 기울이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희경과 용길이 눈맞아 도망간 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나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만 모텔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술이 웬수라고 했던가요? 새벽녘 모텔에서 눈을 뜬 동숙은 천장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옆을 보니 대한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내가 미쳤지 미쳤어. 를 연발하며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려는데 하필 그 순간 대한이 눈을 뜹니다. 대한과 동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옷을 챙겨 입었는데요. 동숙이 얼굴을 가리고 불이 나게 뛰어나갔지만 하필 그 길목에서 새벽 순찰을 돌던 파출소장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대한 역시 소장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는데요. 당황한 대한은 재활치료사 본능을 끌어모아 소장님, 이게 다 이유가. 동숙 씨가 갑자기 근육 경련이 오는 바람에 제가 응급처치를 하느라 라며 앞뒤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숙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간 뒤였고 소장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응급처치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셨나 보네라며 대한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도망치듯 돌아온 대한은 자기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를 벗어 던지려다 말고 대한은 홀린 듯이 셔츠에 코를 박았는데요. 아, 이 향기. 동숙이 평소에 쓰던 샴푸 향인지 아니면 동숙의 살결 냄새인지 모를 은은한 향이 셔츠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대한은 셔츠를 끌어안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요. 좋은 향기만 남았어. 평소 동숙만 보면 뒤틀리던 시민성 복통은 어디 가고 이제는 가슴이 간질간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이 방구석에서 혼자 동숙의 향기에 취해 있는 사이 온정시장 뒷골목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재가 심각한 얼굴로 정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빠, 삼촌이 어제 은빈이 고모랑 술 먹고 모텔 들어가는 거 누가 봤대요. 정한은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똑바로 말 안 해? 정한은 우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를 낮춰 물었는데요. 우재는 파출소 직원이 새벽 순찰 돌다가 마주쳤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을 전하며 정한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한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녀석이 이사 가기 싫다고 시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친 건지. 정한은 당장이라도 대한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소문이 더 커질까봐 주먹만 꽉 쥐었는데요. 그 시각 대한은 방 안에서 정한이 들이닥칠 줄도 모르고 동숙에게 무슨 핑계로 얼굴을 내밀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은 형 정한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제 방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는데요. 시민성 복통이 싹 나은 자리에 사랑의 열병이 도단한 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정한이 문을 열어젖히며 들이닥쳤는데요. 우재에게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는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힌 정한의 눈에 들어온 건 옷가지에 코를 박고 킁킁대고 있는 동생 대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냐? 너 그 옷 누구 거야? 대한은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그 옷가지만큼은 가슴팍에 꼭 숨겼습니다. 형, 노크도 없이 왜 이래? 사생활 몰라? 대한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정한은 이미 코를 킁킁대며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약국에서 나는 파스 냄새도 아니고 분 냄새 아냐? 너 진짜 양동숙이랑 사고 쳤어? 정한은 그 셔츠를 코에 가져다 대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여자 향기잖아. 야, 우재가 그러는데 너희 둘이 새벽에 파출소장한테 딱 걸렸다며. 너 제정신이야? 대한은 결국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형, 진짜 좋은 향기만 남았어. 신기하게 나 이제 배도 안 아프다니까?
동숙 씨만 보면 속이 아주 편안한 게 이게 바로 진정한 재활치료 아니겠어? 대안의 뻔뻔한 대답에 정아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재활? 내 인생을 재활불능으로 만들 작정이야? 양동이기가 알면 우리 집안은 피바다야, 이 녀석아. 저녁 무렵 사람들의 눈을 피해 놀이터에서 동숙을 만난 대안은 동숙 씨, 미안해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형들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동숙 씨 지켜줄게요. 라며 비장하게 소리를 낮췄는데요. 대안은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동숙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동숙은 대안을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공대안 씨, 착각하지 마요. 나 온정시장 양동숙이야. 나 깡다구 있는 여자라고요. 동숙은 당황해하는 대안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공대안 씨, 내가 애예요? 하룻밤 같이 있었다고 발목 잡히고 눈물 짜는 그런 약해 빠진 여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지네 만회하면서 유세 떨지 마세요. 나 발목 잡히는 거 딱 질색이니까. 라며 걸크러시 면모를 제대로 폭발시켰습니다. 대안은 동숙의 기세에 눌려 아니 그래도 상처받았을까봐 라며 말끝을 흐렸는데요. 동숙은 상처는 무슨 재활치료사라면서요? 어제 치료 잘 받았다고 칠 테니까 앞으론 아는 척도 하지 마요. 라며 대안을 밀어냈습니다. 동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 공대한 저 바보 같은 게 사람 무한하게 왜 저렇게 진심이야. 사람 마음 약해지게. 동숙이는 쿨한 척을 했지만 대안이는 그게 안 됩니다. 이제는 동숙이를 봐도 배가 안 아픈 건 둘째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이사를 간에 만회하던 상황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대안이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복잡한 미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온정시장의 공식 앙숙에서 금지된 연인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자 저러다 둘이 살림 차리는 거 아니냐며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아는 오늘 아침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마주했는데요. 어제 술에 취해 현빈의 오피스텔 벨을 미친 듯이 누르며 야, 양현빈, 너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쳤던 조각난 기억들이 띄엄띄엄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나 아직 너 좋아한다며 울며 불며 매달린 건 확실히 기억나는데 정작 그 말을 들은 현빈이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주아는 아침부터 침대 위에서 발차기를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쳤어, 공주아. 이제 회사 어떻게 나가냐고. 주아는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회사 로비에서 현빈과 마주칠까봐 기둥 뒤에 숨어 살금살금 눈치를 살피는 주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애처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아를 더 괴롭게 만드는 불청객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지난번 삼겹살집에서 비계를 다 잘라내며 주아에게 근육 생성 방해 운운하던 그 소개팅남이었습니다. 소개팅남은 꽃다발 대신 웬 닭가슴살 쉐이크를 들고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는데요. 주아 씨, 살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건 근육뿐이에요. 식단 관리 좀 하셔야죠. 라며 닭가슴살 쉐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주아가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주아의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 안으며 등장했는데요. 바로 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개팅남을 내려다보더니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그쪽은 운동이나 한 세트 더 하러 가시는 게 어때요? 주아는 그쪽처럼 퍽퍽한 닭가슴살 같은 사람보다는 삼겹살 비계처럼 고소하고 풍미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현빈의 돌직구에 소개팅남은 어버버하며 당황했습니다. 현빈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주아 메뉴 선택권은 제가 관리할 겁니다. 남의 여자 건강 걱정은 그만하고 본인 근육이나 챙기시죠. 사무실로 들어온 주아는 현빈의 손을 슬그머니 빼며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저기, 어제 제가 했던 말들에 뭐라고 답하셨는지요? 주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묻자 현빈이 주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는데요. 현빈은 주아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대답, 기억 안 나요?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주아가 심장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현빈은 싱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답, 오늘 몸소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오늘 퇴근하고 순대곱창 먹으러 갑시다. 우리 1일 기념으로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준혁은 흥분해서 혜수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현빈, 꽃다발 전달 완료했습니다. 주아 표정을 보니 감동 수치가 200%를 돌파해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잠시 후 꽃다발을 든 주아는 여전히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진짜 그 소개팅남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막혀요. 삼겹살 비계를 가위로 다 도려내더라니까요. 입안이 퍽퍽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주아가 억울한 표정으로 비계 무용담을 늘어놓자 현빈은 귀엽다는 듯 보다가도 자꾸 다른 남자 얘기가 나오자 낮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 씨, 이제 다른 남자 얘기 금지입니다. 내 앞에서는 내 생각만 하라고 꽃다발 준 거니까요. 주아가 멍해지자 현빈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쐐기를 박았는데요. 오늘부터 1일인데 자꾸 다른 남자 얘기하면 나 질투납니다. 앞으로 주아 삼겹살 비계 지분은 평생 제가 챙길 테니까 그 고소한 맛은 오직 저랑만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아는 대답 대신 현빈의 품에 쏙 안겼고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사무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준혁은 상황 종료. 두 사람 이제 비계 동맹을 넘어 평생 동반자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라며 혜수에게 보고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현빈과 주아가 손을 꼭 잡고 도착한 곳은 단골 순대곱창집이었는데요. 사장님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과 주아의 꽃다발을 슥 보시더니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이고, 총각이 드디어 용기를 냈나 보네. 저번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당황한 주아가 얼굴을 붉히자 현빈이 아주 당당하게 사장님을 보며 선포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오늘부터 진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일이니까 증인 좀 서주세요. 현빈의 폭탄 발언에 주아는 놀랐지만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내 이럴 줄 알았어. 둘이 음식 취향도 찰떡이고 관상도 부부 관상이라니까. 라며 제 일처럼 기뻐하셨는데요. 그러더니 곱창 1인분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건 우리 공식 커플 탄생 기념 서비스. 주아는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과 현빈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순대곱창을 입에 넣었는데요. 현빈, 비계 때는 소개팅남보다 현빈이 100배 1000배 좋아요. 라고 외치는 주아의 말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현빈과 주아가 퇴근 후 순대곱창집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는 혜수와 준혁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는데요. 혜수 부회장은 주아와 현빈의 사이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현빈이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며 축. 비계 동맹 결성이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벽에 붙였고 준혁은 고기 모양의 풍선을 불어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아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폭죽이 터졌는데요. 준혁과 혜수가 양옆에서 꽃가루를 뿌리며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공식 사내 커플 1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주아는 부회장님, 직접 이렇게까지 라며 당황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는데요. 혜수는 주아의 어깨를 툭 치며 주아씨, 우리 현빈 잘 부탁해. 걔가 보기보다 숫기가 없어서 고생 많았지? 라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신이 나서 현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비계 동맹 결성 기념으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현빈은 비계 동맹 현수막을 보며 나직하게 웃더니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비계처럼 고소하고 끈끈하게 잘 만나보겠습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사내 연애를 선포했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손을 꼭 잡으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사표 써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들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현빈은 주아의 손을 더 꽉 쥐며 마무리 멘트를 던졌는데요. 오늘 회식은 제가 쏩니다. 메뉴는 당연히 비계 두툼하게 들어간 삼겹살입니다. 다들 준비하세요. 현빈의 제안에 사무실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해수 부회장님은 그래, 둘이 비계처럼 찰떡같이 붙어 있어라. 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해수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두 사람의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익은 정한에게 노예각서라는 걸 내밀었는데요. 내가 이사만 안 가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부르면 자다가도 튀어나가겠다며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매달렸습니다. 정한은 저 자식이 또 무슨 꿍꿍이냐며 혀를 찼지만 사실 동익의 진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극장 출연이었는데요. 동익에게 이 방송은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수단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가족들에게 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절절한 고백에 결국 정한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에게 정한의 나 이사 안 가기로 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성미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한을 쏘아보았는데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대한이 때문에 일부러 동전 던지기에서 져줄 때도 내 속은 타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광고 촬영까지 감행했던 성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나 다름없었지요. 정한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성미야, 대한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냐? 그리고 동익이 그 자식도 라며 말끝을 흐렸는데요. 성미는 동익이 그 원수 같은 집안 때문에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며 짐가방을 발로 차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특히 성미를 미치게 만든 건 이 모든 배후에 동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한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떠나는 게 맞고 친구 동익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남는 게 맞는데 아내 성미의 서슬퍼런 기세를 보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으니까요. 한편 동익의 집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남편 동익의 옷을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노예각서를 발견했는데요. 남편이 굽신거리며 써내려간 굴욕적인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던 세리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곤두박질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리 역시 자기 남편이 정한에게 굽신거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성미와 소외감에 몸을 떨던 세리가 시장 로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성미가 먼저 그쪽 남편이 우리 남편 발목 잡고 안 놔준다면서요? 그 노예각선이 뭐니 하는 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쓴 거예요?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세리 역시 지지 않고 우리 남편이 그쪽 남편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붙잡은 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우리 남편은 자존심까지 다 버렸는데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노예각서 사건으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세리는 동익의 손을 꼭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결코 시들지 않는 여자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외롭게 두지 마요. 동익 역시 미안함에 세리를 꽉 끌어안으며 다신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익은 세리와의 약속이 무색하게 정한을 잡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정한의 아내이자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성미를 따로 불러낸 것이었는데요. 시장 후미진 곳의 고전 찻집, 동익은 초조하게 성미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성미는 서슬퍼런 기세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 발목 잡고 노예각서까지 썼다며? 대체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래? 라며 쏘아붙였는데요. 동익은 간절한 표정으로 성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 시각 세리는 찻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동익을 보게 되었는데요.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다름 아닌 성미라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세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협상이 아니라 영락없는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동익이 성미에게 매달리는 듯한 몸짓을 보며 세리는 시들지 않는 여자로 살겠다던 다짐이 비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리는 입을 틀어막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들지 않겠다던 꽃 같던 아내 세리가 자취를 감추며 동익은 친구를 잡으려다 정작 소중한 아내를 잃게 될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온정시장 상인들의 단톡방은 이미 마비 상태였습니다. 발단은 닉네임 온정파수꾼이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새벽녘 모텔 골목을 빠져나오는 대한과 동숙의 모습 위로
오늘 새벽 모텔 앞 현장 포착. 이거 겹사돈 각인가요? 라는 짧은 글이 올라오자 단톡방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상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이랑 동숙이가 결국 사고 쳤네. 동익이가 각서까지 쓰며 정한이 못 가게 막았다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먼. 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을 쏟아냈는데요. 단톡방의 화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찻집에서 성미와 동익이 심각하게 마주 앉아 있는 실시간 도둑 촬영 사진까지 올라오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집안들 족보 꼬이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이거 사람 극장이 아니라 전쟁 극장 찍는 거 아냐? 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상인들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를 붙잡고 설득하려다 인생 최대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손바닥 안의 작은 세상에서는 이미 온갖 상상력이 더해진 온정시장 잔혹사가 새로 쓰이고 있었던 셈이지요. 익명의 제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두 집안의 문제를 넘어 온정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거대한 소동극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